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하는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수면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낮에는 잘 자는데 밤에는 왜 안 자려고 할까? 그리고 자주 아이가 깨고 못 자는 경우, 많은 아이들이 평소 잠을 잘 자다가도 밤에 잠을 잘 안 자려고 버티거나 울면서 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아이 때문에 어른도 잠을 잘 못 자게 되니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됩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는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주 이상 이어지면 야제증 또 혹은 야경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면이 잘 안 될 때 문제점, 수면 장애의 종류, 그리고 수면 교육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면이 제대로 안 될 때 크게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의 성장 발달 저해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보통 밤 10시부터 분비되기 시작해서 새벽 2시경에 최대로 분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아이의 신체적 발달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수면 중에 분비되는 호르몬에는 뇌와 신체 조직에 분포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가바, 그리고 도파민, 세로토닌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지 작업이나 기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잠이 부족하면 해마에서 이루어지는 기억의 재정리 작업이 어려워져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가다 행동, 충동적 행동, ADHD와 같은 증상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주의력, 집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많아져서 면역이 약해지고 감기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결국 아이가 숙면을 하게 되면 신체의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져서 감기나 다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향상된다는 것이죠. 또한 잠을 충분히 자면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고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또한 향상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수면 시간은 제각각 다 다르지만 연령에 맞게 수면을 취해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숙면은 아이의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손상된 세포의 재생, 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등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만 4세까지의 숙면은 뇌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의 질이 곧 삶의 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야제증과 야경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제증입니다. 이 야제증은 잠에 들기 전부터 아이들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영아기 때 자주 나타납니다. 이 야제증을 한자로 풀이해보면 밤야의 울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깨지 않고 쭉 자는 통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나서 보채거나 우는 증상입니다. 사실 이것을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증상입니다. 생후 3개월까지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이가 놀라거나 깰 수 있지만 2주 이상 일정하게 새벽에 깨서 우는 경우는 야제증인 경우가 많고 생후 만 2세까지 나타납니다. 그럼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아이가 소화기가 약한 경우, 감기에 자주 걸려서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예민한 성격의 기질인 경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야제증의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편안하고 친숙한 공간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고 잠자리에 가기 전에 엄마나 아빠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잔잔한 동료를 불러주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야경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경증은 한자로 밤야에 놀랄 경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경증은 주로 유아기에 나타나는데요. 보통 수면 초반에 나타나고 공포에 질린 듯한 증상들이 특징적인데, 잘 자다가 갑자기 깨서 소리를 지르거나 막 우는 경우, 또 그 증상이 심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요. 근데 아이는 그것을 또 기억을 못합니다. 이럴 때 부모님은 아이를 달래려고 하지만 사실 크게 도움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스스로 진정이 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만 4세에서 5세에 많이 나타나고 6세 이전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 취침 전에 가식을 하는 경우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어렸을 때 야제증이 있었던 아이들의 경우에도 야경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경증 아이를 다룰 때는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깨어서 울 때 혼내시거나 또 부모님이 더 놀라셔서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아이를 안아주고 안정과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친숙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아이에게 잘 자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는 야제증 혹은 야경증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아이가 밤에 잠자는 것이 힘들다면 아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야제증인지 야경증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증상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자, 체크해 보셨죠? 야제증은 위에 항목에서 체크가 3개 이상인 경우 야제증에 해당이 되고요. 야경증은 5개에서 6개 이상 해당이 되면 바로 아이에게 수면 교육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면 교육의 시기는 밤낮을 가릴 수 있는 생후 6주에서 8주부터 시작하고 적어도 6개월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이후부터는 아이가 분리불안이 생겨서 더 힘들어지고 기억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 이 새로운 수면 교육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낯설게 느껴서 수면 교육을 받아들이기가 좀 더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수면 교육을 위한 5가지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취침 루틴 만들기입니다. 아이가 잘 자도록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일관된 취침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관된 취침 시간과 수면 환경을 유지하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아이를 재우세요. 그리고 취침 시간 루틴에는 목욕, 또 책 읽어주기와 같은 활동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위와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아이는 이것이 바로 잠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신호를 받고 편안한 상태로 잠들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조용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수면 환경은 아이가 잘 자도록 돕는데 중요하겠죠. 그래서 방의 온도는 한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시원하고 어두워야 하고, 아이의 침대에 장난감이나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가습기나 선풍기 소리, 물소리 등과 같은 약간의 백색 소음에 잠을 잘 자기도 합니다. 셋째, 수면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기입니다. 아이들은 언제 피곤하고 잘 준비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다양한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을 막 비빈다든지 하품을 하거나 또는 이유 없이 찡찡거리거나 짜증을 내기도 하죠. 바로 이것이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그널을 놓치게 되면 아이는 잠들고 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취침 전 과도한 자극 피하기입니다. 취침 전에 아이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재밌는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와 같은 영상을 보는 활동,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아이는 자극을 받으니까 잠자는데 집중이 덜 될 것 같아요. 이런 자극적 활동보다는 졸립도록 좀 잠자러는 책을 읽어주는 거죠. 혹은 자장가를 부르는 것과 같이 차분한 활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지원과 이해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안정을 취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수면 교육에 있어서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면에 어려움이 있음을 부모님이 잘 이해하시고 안정감 있는 환경에서 잠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세요. 아이가 안심을 느끼도록 관심과 사랑을 계속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이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거나 또 같이 누워서 아이의 등을 토닥거려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가 편안하다라고 느끼고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이가 잠들기 전에 동화책을 편안한 동화책 있죠. 그런 것들을 읽어줘서 아이가 긴장감을 풀고 또 수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수면을 도울 수 있는 숙면의 중요성, 또 수면의 종류와 수면교육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면교육법은 취침 루틴 만들기, 조용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하기, 수면 신호에 주의 기울이고 취침 전에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스킨십도 해주시고 아이를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가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힘든 부모님 힘내세요. 부모님이 먼저 지치시면 안 되니까 부모님 자신도 자기를 잘 돌보시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작은 변화에도 축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일시적이고 곧 지나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통 잠 못 자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마음 키운 코치 도미안 교수였습니다.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